다리 힘이 60세 이후 약해지는 것을 느끼셨나요? 일어서려면 무릎을 짚고 일어나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역기를 드는 것과 비슷하죠. 게다가 거실을 가로지를 때도 가끔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노화 관련 근육 손실 또는 근감소증의 가장 초기 지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용히 진행됩니다. 불편함도 없고 부종도 없다가 결국 의자에서 일어날 때 도움이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희소식도 있습니다. 단 3가지 중요한 비타민만으로 며칠 만에 다리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힘든 운동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이 이상적인 영양소를 이상적인 시기에 섭취하는 것이죠. 이 비디오는 모든 노인에게 필요한 3가지 필수 비타민 결핍이 약하고 무거운 다리를 유발하는 방식,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건강에 대한 소문이나 풍문이 아닙니다. 임상조사, 실제 연구 수십 년의 전문 경험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지만 매우 효과적인 비타민 섭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점진적이지만 눈에 띄게 변합니다. 뼈가 더 쉽게 부러지기 시작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죠. 게다가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서거나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조차 어려워집니다. 미국 노인병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식사하고 건강하다고 느껴도 매년 근육량의 1~3%를 잃습니다. 이는 불과 5년 만에 다리 힘의 최대 15%를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3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비타민 결핍. 나이가 들면 장이 영양소를 덜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위산 생성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에 모두 필요한 비타민 D, B1, B1의 양이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 원인, 혈액순환 불량.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다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덜 공급됩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해지고 자주 경련이 나며 다리가 무겁고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 신체 활동 부족. 노인들이 덜 걷거나 계단을 피하면 다리 근육은 결국 약해지고 줄어듭니다. 게다가 올바른 영양 공급 없이는 규칙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완전히 재생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결핍된 비타민 3가지를 보충함으로써 며칠 만에 다리 힘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 비타민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섭취하지 않는 비타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타민 D3, 다리 힘을 재활성화하는 스위치. 비타민 D3가 단순한 비타민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마스터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전체 신경계, 골격계, 근육계를 재활성화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의 필수 영양소 생산 능력이 크게 감소합니다. 피부는 얇아지고 햇볕을 덜 쬐면서 간 신장의 비타민 D 전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결과 신체는 필수 시스템을 닫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약해지고 다리가 무거워지며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기본적인 필수품인 비타민 D3가 미묘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3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비타민 D3는 건강하고 튼튼한 뼈에 필수적인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또한 근섬유가 올바르게 수축하도록 보장하고 신경에 의한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하며 무엇보다도 나이가 들면서 미묘하게 발생하는 근육 위축을 방지합니다. D3가 충분하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낡은 기계의 수화물처럼 신뢰할 수 없고 약해집니다. 비타민 D3 결핍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계단 오르기 등 다리 힘이 약해지는 증상, 서거나 걸을 때의 피로감, 야간 다리 경련, 빠르게 돌거나 걷는 데 어려움, 엉덩이, 무릎, 발 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포함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경미한 불안감, 조급한 밤에 잠들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증상들은 실제로는 비타민 D3 부족의 초기 지표이지만 때로는 노화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과학적 합의는 어떨까요? 영국 버밍엄 대학교 연구원들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단 5일 동안 비타민 D3 800IU를 섭취한 후 참가자들의 다리 힘은 평균 19%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중국 연구에 따르면
D3 보충제를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한 노인들은 불과 몇 주 만에 다리 힘과 균형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하버드 노인병 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은 비타민 D3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정상적인 D3 수치를 가진 노인들보다 낙상하거나 병원에 입원할 가능성이 40%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비타민 D3는 뼈 구조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보호합니다. 어떻게 작용할까요? D3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몸이 칼슘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새로운 근섬유의 발달을 촉진하며 근육 수축 및 반응 시간을 향상시키고 근육 조직의 잠재적 염증을 낮추며 통증 없이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용이하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타민 D는 관절과 근육을 다시 활성화합니다. 60세 이상 건강한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복용량은 얼마인가요? 전문가들은 매일 800셜론 국제 단위를 권장합니다. 낙상 이력이 있거나 명백한 허약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에이로빅 이전 IU를 권장합니다. 최적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CO는 의학적 감독 하에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그리고 항상 연어, 계란, 올리브 오일과 같은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 후에 섭취하십시오. D3는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유감스럽게도 쉽지 않습니다.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선 100g 하나 식사에는 약 500 IU가 들어있습니다. 계란 한 개에서는 단 40 IU만 얻습니다. 강화 우유 한 잔에는 약 100 IU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음식만으로 천연 국제 단위를 얻기 위해 매일 기름진 생선, 계란, 우유를 섭취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타민 D3 보충제 섭취가 자주 필요합니다. 누가 즉시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60세 이상이고 야외 활동 시간이 적고 불안정하거나 과거에 넘어졌던 적이 있거나 골다공증이나 관절 통증이 있거나 유제품과 생선이 적은 식물성 식단을 섭취하는 경우 비타민 D3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경고. D3는 일반적으로 무해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일 4,000전 IU 이상을 장기간 사용하면 두통, 변비, 메스꺼움, 혈중 칼슘 수치 상승으로 인한 신장 결석 또는 민감한 사람의 경우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복용량을 사용하고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노인들이 다리 힘을 회복하는 데 핵심은 비타민 D3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하게 느려진 근육 시스템이 이 스위치로 재활성화됩니다. 올바르게 섭취하면 며칠 만에 다리가 더 강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며 모든 움직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등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타민 B, 균형, 신경 건강, 다리, 자신감 회복. 60세 이상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보충제 중 하나인 비타민 B2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B-ARB는 기억력과 활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B-스테로이드는 뇌와 근육, 특히 다리 사이의 의사소통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건강한 신경, 조화로운 움직임, 빠른 반사신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B-ARB 수치가 낮아지면 뇌와 근육 사이의 연결이 흐려지고 초기 증상은 종종 하체에서 나타납니다. B-ARB 수치가 낮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발에 타는 듯한 느낌, 따끔거림, 저림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거나 걸을 때 다리 힘이 약해지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거나 잠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평한 지면에서도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불안정함을 느끼거나 걸을 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기분 변화, 경미한 슬픔, 건망증, 노예, 안개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노인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타민 부족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노인들에게 결핍이 더 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불충분한 흡수. 나이가 들면 위산 생성이 줄어들며 특히 라니티딘이나 오메프라졸과 같이 위산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위산이 적은 환경에서는 음식에서 B-U를 얻기 더 어렵습니다. 둘째, 제한된 식단. 육류, 생선, 계란, 유제품은 거의 유일한 비타민 B 공급원입니다.
육류 섭취를 줄이거나 식물성 식단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더욱 취약해집니다.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더라도 몸이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비브라운 결핍이 그렇게 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과학적 합의는 어떨까요? 수많은 연구에서 BP 부족이 노인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p-WASI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p-or-CU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 더 느리게 걷고 균형이 훨씬 나빴으며 다음 해에 넘어질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노인학 저널 임상 시험에서는 무작위 연구의 일환으로 8주 동안 매일 비타민 B111을 투여했습니다. 보충 후 참가자들은 저림과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하체 힘이 향상되었으며 반응 시간이 빨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비을리는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신체의 균형과 제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B3가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비타민 B3는 신경을 둘러싸는 보호막 형성을 촉진합니다. 적혈구 생산 근육 조직에 대한 산소 공급 향상 에너지 대사 뇌에서 근육으로의 빠르고 정확한 신호는 모두 이것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근육은 기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받습니다. P12가 부족하면 신경이 오작동하고 근육이 명령을 잘못 이해하며 다리가 연결되지 않은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B12 부족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60세 이상이라면 B12 수치가 낮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한 제산제나 위산 차단제를 정기적으로 사용하거나 저육류 또는 채식주의 식단을 채택하거나 메트포르민을 복용하고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체중 감량 또는 위장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설명에 해당된다면 비올리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지표 일부 사람들은 일반적인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서툴러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벼운 두통 휴식으로 사라지지 않는 피로감 발의 간헐적인 통증이나 윙윙거림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몸이 소통하려고 시도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더 빨리 조치하면 더 빨리 회복됩니다. B12의 권장 복용량은 얼마인가요? 60세 이상에게는 매일 500펜 1000mg의 메틸코발라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용량입니다. 왜 메틸코발라민일까요? 이는 비타민 B12의 활성형이기 때문에 몸이 변환할 필요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특히 유익할 것입니다. 씹는 약, 스프레이, 설화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혀 밑에서 녹습니다. 커피와 차가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아침이나 점심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만으로 충분할까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인 식품에 들어있는 B4의 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쇠고기간 3온스 약 70mg, 연어 3온스 약 4.25mg, 큰 계란 1개, 단 연 밀리나는 우유 1컵 약 1람. 따라서 요구량을 충족하려면 매일 많은 양의 생선과 유제품 또는 간을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보충제가 더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안전한가요? 비일리는 수용성입니다. 이는 과도한 양은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에 어디에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시니어 헬스의 최고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용량에서도 매우 안전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PCOS에 알려진 치사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거나 만성 신장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우리 보충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신경 기능을 향상시키며 다리 제어력을 회복하는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 이야기, 실제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비타민 덕분에 많은 노인들은 걸을 때 더 안정감을 느끼고 발의 감각을 되찾고 더 자신감 있게 일어서며 신경 증상이 가라앉으면 잠도 더 잘 잔다고 보고합니다. 비타민 B12는 뇌 비타민일 뿐만 아니라 운동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이는 몸과 뇌 사이의 연결을 다시 확립하며 그 선이 명확해지면 다리는 더 강해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반응하며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특이한 감각 사지 약화 또는 균형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폴리 수치를 확인하고 신경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을 제공하십시오. 비타민 B1 피로 방지 및 근육 에너지의 비밀. 비타민 D3가 근육 형성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비타민 B12가 신경다리 의사소통을 어떻게 촉진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퍼즐에는 아직 한 조각이 더 남아있는데 그것은 비타민 B1의 또 다른 이름인 티아민입니다. 비타민 B1은 근육이 움직이는 데 필요한 정의, 즉 실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D3가 불을 켜고 P3가 선을 연결한다면 B1 없이는 근육이 작동할 수 없습니다. 뼈가 튼튼하고 신경이 날카롭더라도 B1 없이는 몸이 연료가 바닥납니다. 비타민 B1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티아민이라고도 알려진 비타민 B1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음식을 특히 탄수화물을 유용한 에너지인 ATP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호흡, 모든 근육 수축은 ATP에 의해 구동됩니다. 게다가 다리는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므로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B1 밀도가 낮으면 근육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며 어떤 움직임에서도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B1 결핍 가능성 증상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초기 징후를 설명합니다. 가벼운 활동에도 다리가 약하거나 극도로 피로하며 특히 발이나 종아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납니다. 움직일 때 끌리는 듯한 무거운 느낌을 받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호흡 곤란을 겪습니다. 일어선 후 가끔 어지럽거나 지쳐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신적 피로, 식욕 부진, 전반적인 움직이고자 하는 의욕 부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느려진 근육 대사의 전형적인 지표입니다. B1이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에게 B1 결핍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흡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계가 음식에서 티아민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약물 사용입니다. 심장 문제나 고혈압에 자주 처방되는 이뇨제는 B1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항생제와 메트포르민도 B1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음주, 와인이나 맥주와 같은 일반적인 알코올의 소량 섭취조차 노인들의 B1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나쁜 식단, 많은 가공식품에서 B1이 제거됩니다. 게다가 통곡물이나 콩류 섭취가 적으면 섭취량이 너무 낮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요? 2021년 도쿄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300명의 노인 참가자 중 30% 이상이 B1 수치가 낮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리 힘이 훨씬 약하고 더 느리게 움직였으며 종종 근육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대부분 B1 보충 후 에너지 걷는 거리 계단 오르기 능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신경과학 저널의 연구, 매일 100mg의 티아민을 만성 다리 피로 환자에게 투여했습니다. 7일 후 82%가 지구력 향상을 보고했습니다. 68%는 다리 무거움과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B1이 다리를 어떻게 지지하나요? B1은 신체의 주요 에너지 생산 메커니즘인 크렙스 회로를 구동합니다. 이를 통해 근육세포는 ATP를 더 빠르게 생산하고 움직임에서 더 빠르게 회복하며 하루 종일 힘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B1은 신경 신호 전달, 특히 다리와 발을 제어하는 말초신경에서 신경 신호 전달을 촉진합니다. B1이 없을 때는 휘발유 없이 차를 운전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기능합니다. 필요한 B1의 양은 얼마인가요? 남성의 경우 하루 1.2mg, 여성의 경우 하루 1.1mg이 권장 복용량입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는 노인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훨씬 더 많은 용량이 자주 사용됩니다. 의사들은 신경 문제 피로 또는 다리 약화를 겪는 노인들에게 매일 58, 100mg을 복용하도록 종종 권장합니다. 좋은 소식은 B1은 수용성이므로 과도한 양은 소변으로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침에 B1을 섭취하십시오. 항상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하며 가급적 건강한 지방이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알코올 커피 또는 홍차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통해 B1을 얻을 수 있나요?
하지만 의도적이어야 합니다. 현미나 귀리와 같은 통곡물 콩류, 콩렌즈콩, 해바라기씨 내장고기 및 돼지고기는 훌륭한 비완 공급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러한 음식을 매일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며 특정 질병이나 약물이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불확실하거나 최근에 특이한 피로를 경험했다면 보충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비완 보충제 복용을 고려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2형 당뇨병이 있거나 술을 자주 마시거나 이뇨제 메트포르민 또는 위산 차단제를 복용하거나 가벼운 운동에도 다리 피로를 경험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 또는 식욕 부진을 겪었다면 B1 수치를 확인하거나 안전한 일일 복용량으로 단순히 보충해야 합니다. 안전한가요? 실제로 고용량에서도 티아민 A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노인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충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또는 신장 문제가 있다면 고용량 B1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실제 결과 많은 노인들은 B1을 섭취한 지 3, 5일 만에 더 활력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다리가 더 가벼워집니다. 걷는 것이 쉬워집니다. 계단 오르는 것이 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몇 년 동안 버벅거리던 엔진의 연료를 추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마지막 말 비타민 B2이 쇼스타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T, C나 B, C에 비해 주목을 덜 받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문제, 근육 피로 또는 다리 무거움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근육에 힘을 실어줍니다. 당신의 의욕이 회복됩니다. 게다가 하루를 보내는 힘목적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지치고 몸이 무겁고 몸과 분리된 느낌이 든다면 B1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간단한 영양소가 때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을 어떻게 결합하여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비타민 D3, 비타민 B2, B1난이 근육을 돕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음 질문은 이러한 영양소를 어떻게 결합하여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과 단순함이 해결책의 핵심입니다. 각 비타민을 언제 복용해야 하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12를 복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이며 특히 요거트 계란 또는 소량의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사가 포함된 경우 좋습니다. 왜냐고요? D3는 지용성이므로 효과적인 흡수를 위해 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B12는 이른 오후 또는 전고 무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B12는 또한 각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복용하면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차나 커피와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음료는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아침에 먹는 연료입니다. 하루의 첫 식사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가급적 통곡물과 단백질이 포함된 건강한 아침 식사가 좋습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을 지원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간단한 일상 예시입니다. 아침 식사로는 그리스 요거트 한 그릇 삶은 계란 하나, 비타민 D3 캡슐 하나, 비타민 B1 알약 하나. 점심 식사로는 찐 채소 구운 연어 또는 두부 그리고 비타민 B1 알약 또는 로젠즈 하나입니다. 이 구성으로 당신의 몸은 올바른 양의 적절한 영양소를 올바른 시간에 받게 됩니다. 종합 비타민은 어떤가요? 현재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면 라벨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많은 노인용 제형이 이러한 중요한 영양소를 과소 투여하기 때문입니다. B1, B12, D10가 적절한 양으로 들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특정 종합 비타민에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식사와 함께 가급적 점심이나 아침에 그리고 절대 공복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더 많은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항상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고 처방된 대로 약을 복용하십시오. 지시대로 복용하면 이 세 가지 비타민은 잘 정비된 기계처럼 작동하여 다리와 삶의 힘 균형 활력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비타민 사용 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비타민은 건강과 활력을 되살리는 데 효과적이지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약국에 갈 때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복용량을 늘리지 마십시오.
자연적이라고 해서 항상 더 많은 것이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처방된 복용량의 2배 또는 3배를 복용한다고 해서 더 빠른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3는 지용성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독 없이 너무 많은 양 하루 4,000 IU 이상을 복용하면 칼슘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결석, 변비, 메스꺼움, 심지어 혼미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또는 간 문제가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이 장기들은 과도한 비타민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표준 복용량조차 축적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신장 질환, 지방간 또는 기타 심각한 질병으로 진단받았다면 특히 D3와 같은 지용성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셋째, 비타민의 특정 부작용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많은 양의 비타민 B6를 복용하면 손과 발에 따끔거림이나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감독 없이 오용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발생할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비타민 D3가 너무 많으면 두통, 근육 경련 또는 식욕 부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타민을 복용한 후에 발생하는 기분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지막으로 혈액 수치를 측정하십시오. T3 또는 B-C를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유역 12개월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당신이 의도치 않게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지 않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섭취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핵심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현명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시대로 복용하면 이 3가지 간단한 영양소는 당신의 힘, 이동성, 독립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다리가 최근 불안정하거나 무겁거나 약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상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타민 B12가 신경과 균형을 향상시키고 비타민 D3가 뼈와 근육을 강화하며 비타민 B1이 에너지와 체력을 보충하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이 3가지 기본적인 비타민은 함께 강력한 트리오를 형성하여 당신의 힘, 자신감,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혈액 수치를 모니터링하든 아침에 보충제를 복용하든 의사와 상담하든 당신이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이 항상 낫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비타민 중 어떤 것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전반적인 에너지, 힘 또는 균형의 변화를 느꼈나요? 서로에게서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댓글 섹션에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을 잘 돌보고 다리에 연료를 공급하고 한 번에 한 걸음씩 힘찬 발걸음을 내디드세요.